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는 이제 계속 서양과하고 동양과 비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주를 풀기 전에 일단 달력을 좀 구분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태음력이 있고 태양력이요. 우리 달력 보면 양력 나오고 음력 나오잖아요. 근데 사주에서 쓰는 달력은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태양이 이제 이렇게 있고 지구 있으면은 요 행성 구조가 이렇게 도는데 요거를 태양 기준으로 맞춘 게 이제 소위 요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한 바퀴 삥 돌 때 각도가 한 360도 된단 말이죠. 근데 360도면 딱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구가 약간 좀 기울어져 가지고 한 365일 데이지만 거의 하루가 되는 게 한 1년이 되는 거죠, 이게 각도가. 태음력은 이제 그게 아니라 달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렇게요. 달이 도를 때 어떻게 도는 것인가. 그래서 30일이다. 그럼 1년을 잡을 때 360을 잡고 나머지 차이는 윤달에서 끼우자. 이렇게 보통 돼 있거든요. 사주에서 쓰는 것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 실진이요. 어떤 차이냐면 지구에서 볼 때 태양하고 각도를 중시하거든요, 아주요. 이 각도가 이제 이게 가까운 데에서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가까운 점이 이제 보통 하지라 하잖아요. 낮이 아주 긴데. 그 다음에 아주 먼 지점이 있으면 동지 그렇게 말을 해요. 밤이 길다 해서. 근데 가까운 여기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는 낮과 밤이 같아. 그래서 여기는 춘분점, 여기는 뭐 추분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겠죠. 이런 구조로 보면서 사주에서는 기준점이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음력 1월 1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은 이 구조에 맞춘 것일 뿐이지 실제 사주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거죠. 사주는 추분점과 춘분점 요 각각 기준에서 움직일 때마다 한 15도씩을 운행시켜요. 15도. 그러면 360도를 15도가 뺑 돌면 한 24번 돌게 돼 있어요. 각도가. 24절기죠, 이게. 그래서 춘문점에서 동지 사이가 각도가 한 45도 되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각도가 한 90도라면, 요 한 45도 되는 시점이 이제 입춘점이죠, 이게. 자, 요때가 입춘인데, 요 각도에 대한 정확한 발표를 어디서 하냐. 여기 천문대에서 하게 돼요. 천문대에서 이걸 한 어떤 경우는 1월 한 4일 아침 몇 시다. 아니면 1월 3일 몇 시다. 대개는 한 1월 4일쯤 뭐 새벽도 나올 수 있고 밤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오는 원리는 정확히 각도 원리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칠 때 몇 월 며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도 15도씩 변화할 때마다 정확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15도의 각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양력 날짜하고 음력 날짜하고 사주에서 쓰는 날짜가 좀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주 공부하면서 이게 왜 이게 기준이냐, 아니면 절기가 왜 또 기준이냐. 그러니까 한 달 넘어갈 때 그게 기준점이 왜 절기냐, 왜 12절기를 기준으로 따지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각도가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사주에는 입춘이 지나면 맞다 이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주는 지금 서양서 쓰는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달력들이요. 그 달력식으로 되어 있는 날짜 개념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음력식도 아니고요. 양력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30일일 때 있고, 뭐 31일일 때 있고, 이렇게 해서 윤달이란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뭐 365일 될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근데 음력은 30일이 넘는 경우는 없어요. 음력은 29일은 나올 망정 31일이다 이건 없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윤달을 꼭 끼우지만은 그 원리는 사주는 요거화가 두 가지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날짜는 물론 쓰긴 쓰죠. 그래서 요게 춘문점인데 춘문점하고 똑같이 낮하고 밤이 정확히 기준이 일치해요. 그럼 가장 추울 때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정확히 각도 45도 되는 시점, 이 시점을 입춘으로 하자.
요거는 이제 그 천문대에서도 다 밝히죠. 그러니까 사주 의미는 정확히 여기 각도를 아주 중시해요. 근데 각도 모르고는 사주 풀이하기 힘들죠. 근데 요 각도가 중시되면은 연주 구하는 법하고 월주, 일주가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새 뭐 학설 차이 많잖아요. 요새가 아니고 벌써 한 30년 전부터 오늘 날짜의 기준이 자시가 기준이냐, 12시 기준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어떤 답을 구하려면 여기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 기준은 각도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그거 쓰잖아요. 연초되면 뭐 토정 비결. 토정 비결은 여기 각도와는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음력 기준이죠. 그러니까 달 기준이 거의요. 그 다음에 무슨 당사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기준이 달 기준. 그러니까 원 사주의 의미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토정 비결을 보고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토정 비결이 사실상은 사람들 많이 쓰이는 게 아주 쉬워서 많이 쓰여요. 연 나오고 그냥 월 나오고 일 나오면 웬만한 답이 다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인 거지 실제는 사주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토정 비결 보면 사주 봤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무관한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거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시를 따지지도 않은 요거를 보는 게 거의 다고, 두 번째 당사주. 당사주도 아마 한국인들 중에서 한 반은 봤을 거예요. 초년엔 뭐 고생한다, 중년엔 어떻다 이런 얘기들요. 이 두 가지 개념 다 먼 고시대 어떻게 보면 현대로 볼 때 참 미신적인 얘기죠. 그럼 이걸 보고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니까 토정 비결 보니 나쁘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좋더라 반대로. 그래서 이건 사주가 역시 믿을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당사주도 마찬가지고. 사주와는 전혀 무관한 거를 사실상 좀 빨리 알아야 돼요. 다음 강의에도 하겠지만 아마 삼재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여기서 나 원리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우리 묻어왔어요. 묻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재일이면 사주에 사는 얘기 같이 들리고 뭐 쓰잖아 이렇게 뭘 써가지고 하여간 동양의 기준점을 풀 때 달력은 사주에서의 달력은 기준점이 입춘이다. 요거 없이는 사실상 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음력으로 칠 때 뭐 1월 한 3일 됐다, 1월 한 4일 됐다. 이래도 입춘을 지냈냐 안 지냈냐 이걸 중시하죠 아주. 그러니까 요거 안 따지면은 굉장히 힘들고요. 보통은 이제 자기 띠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돼요 여기서요. 입춘 지나면 나이는 먹었는데 입춘 안 지나서 태어나면 나이 안 먹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분명히 무슨 띠인데 나는 왜 뭔 띠냐 풀이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서양 기준이지 아니면 이제 그 옛날 시대 당사주 얘기 기준이지 사주하고는 개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지구를 잘 그려볼게요. 여기 태양이 이제 잘 그려야 되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과거에 볼 때는 지구에서 하늘을 봤어요. 얘 기준으로 얘가 도는 거거든요. 요새 다시 보면은 요게 이렇게 돌죠. 얘를 향해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이렇게 되면 하지라 칠 때 같은 위치 이렇게 되면 멀리 가겠죠. 멀리 있는 데는 동지예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중분일 테고 여기는 주분이겠죠. 각도가 참 중시해서 얘하고 각도 차이가 90도면 한 45점 몇 도 되겠죠. 지구가 약간 좀 기울어졌으니까. 대충 한 45도 되는 시점에서 입춘을 잡으면은 각각 15도씩 되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30도가 되면은
한 달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달 지나고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모르고는 사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왜 이 기준을 했느냐? 아주 추울 때를 지나서 쭉 흘러다 보니까 봄 기운 오기 전 요 가운데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온다라는 어떤 기질이 있는데 요 시점에서 왜 바뀌느냐? 여기서 이제 논쟁이 많이 돼요. 아니, 이전에 바뀔 수 있는데 왜 이때 바뀌느냐? 근데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음력 기준 하는 분들은요. 자미두수는 거의 다가 물론 태음력 기준이에요. 근데 사주만은 아니거든요. 그럼 사주의 의미에서 볼 때 입춘은 1년 초 시작이 입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게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점이 여기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일종의 약속 기호죠. 이 약속 기호가 어디서 왔느냐? 태양계 원리에서 왔어. 15도씩. 그래서 45도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넌센스지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이제 착각을 해요. 이제 이 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거 대충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각 절기가 나와요. 24절기가. 24절기가 쭉 나오면은 이거를 다 쓰긴 뭐하고 이 중에서 30도의 변화마다 쭉 적으면 12절기가 나오게 되죠. 그럼 12절기를 지날 때마다 한 달로 치는데 그럼 하루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은 뭐냐가 중요하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엄청 많이 됐는데 어디서만 됐느냐? 한국은 논쟁도 안 됐고 한국은 약간 나오다 말았고 일본선 논쟁이 많이 돼요. 대만이라든가 거기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자, 지구가 얘를 기준으로 하루 매일매일 도는데 땡글땡글 도는데 하루의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야자신이 조자신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할 때도 내가 이거를 참 한국은 주로 야자시, 조자시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번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려고요. 이 근거를 나올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쥐 발톱이 앞에가 4개, 뒤엔 5개. 근데 사실은 과거에는 지구의 시점에서 1시, 2시, 3시의 개념 없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쓰던 그 사주책에서 모든 부분이 야자시, 조자시 구분한 적 없어요. 한국에서 이게 많이 쓰이는데 유래는 거기죠. 아부태산. 일본에 있는 아부태산이 전집을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고를 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해시인지 자시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근데 이 말을 근거로 자시도 야자식에 있고 아침에 있구나 하고 구분을 해서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공부할 때는 거기서 시계가 있을 때예요. 근데 자평시대에 사주를 만들 때는 시계가 없어요. 그때는 하루에 낮이 12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따지죠. 제 시계예요. 그냥 자시, 오시 이렇게 따지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나라의 기준이 뭐냐? 지금 우리가 시계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동경이가 칠 경우에 우리가 한 30분 차이 나니까요. 한 11시부터 1시까지를 자시라 하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1시라는 개념은 현대에 나온 개념이지 과거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자시예요. 그냥 자시고 그다음에 그냥 축시고 그다음에 인시였죠. 지금에 와서 1시, 2시, 3시 따지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냥 몇 시에 태어났냐? 나는 인시야, 나는 묘시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논거를 내밀죠. 시간이 보니까 날의 기준은 12시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말이 나오면서 날에 바뀌는 기준이 12시라면 밤 12시. 그러면 분명히 새벽에 태어난 자시하고 그 전날 태어난 자시하고 틀릴 텐데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갑자일인데 갑자일의 새벽 자시와 밤 자시는 분명히 요
시간을 달리 쓰자 이런 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양반 이런 글을 왜 나오느냐니까 자체는 기준이 12시가 날이 바뀐다라고 바꾼 거죠. 그런데 사주에서는 요거와는 조금 다 관계가 없어요. 자평시대에 한 얘기는 자 해시인지 자시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말은요. 해시면 그 전날이고 자시면 그 다음 날이니까 구분이 안 간다 이거죠. 날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차이죠 여기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자시를 그냥 자시라 하지 말고 과거에 책을 만들 때 전자시 후자시 쓰면 되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11시 여기서 한국시도 볼 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아니면 시계 차고 있잖아요. 한 11시가 되면은 이건 내일로 보자 해서 자시로 한 거지. 원래 원칙은요. 정통학설은 이게 원래 정통학설이고 이게 현대에 와서 일본에서 책이 나오고 그 책이 다시 한국에 번역이 돼요. 번역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몇십 년 전부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야자시 저자시 따지면서 사주를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시라 그러면 너 몇 시 자시야? 새벽이야 밤이야? 이게 따지거든요. 실제는 자시하면 그때부터 내일인데 원래 학설은요. 요즘 들어서 자꾸 바뀌고 있어요. 야자시 저자시 따져야 된다. 근데 날 기준이 자시를 기준으로 내일을 바뀐다면 너 아침이냐 밤이냐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책에서 아마 사주 책이 나와 있으면 10권 중에서 아마 9권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야자시 저자시요. 근데 원래 학설은 거의 사라져가지고 이제 캐캐묵은 골동품 취급받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 보서 얘기하니까 제가 야자시 저자시 따지길래 글쎄 내 생각에는 이제 자시가 이런 개념이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거 아니다 하고 아부태산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아니 아부태산 책을 내가 안 본 것도 아니고 전집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는 그럼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양반이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의 시계를 빼고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분명히 자시를 어느 각도, 하늘에서 각도가 딱 되면 자시로 친 거예요. 달이 이번 달에 어디에 오면 자시.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몇 시. 태양이 어디 뜨면 5시. 요새같이 뭐 11시, 12시, 1시 안 따졌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공부했던 분들이 또 따질 수 있어요. 야자시, 저자시가 중요하고, 두 번째, 12시가 날의 기준이지, 왜 이러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아까 태양계 원리에서 입춘 시점이 동지하고 충분하고 45도 각도인 요때부터 시작한다. 라는 이론하고 많이 부합이 돼요. 각도가 지구가 딱 12시요. 요새 시계다 12시. 그때 딱 바뀐다가 아니고 그 전부터 내일 기운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의 기준은 자시가 되면 바뀐다는 이론이 원래 학설이죠. 근데 아마 강의 뭐 전국에 많이 문화센터도 있고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마 10 중에 한 7, 8부분은 12시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시간이 한 30분 차이 나니까 12시 반이 되면 내일로 본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학설은 크게 볼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정통 학설은 한국이 자꾸 이제 동명시 쓰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11시 기준 되면은 내일로 바뀐다 자시면 그게 원래 학설이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자시면 내일이다. 두 번째 학설은 이제 아부태산 이론이요. 밤 12시에 바뀌니까 아침 자시하고 밤 자시는 구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또 이런 이론도 있죠. 어차피 12시에 바뀐다. 그런데 조자시하고 야자시는 구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죠. 근데 원래 학설은 여기에 옛날 자평시대에 만든 학설이죠. 근데 저는 어디를 따르냐고 물으면 요걸로 원래 따르고 싶은데 또 사실상 제가 혼자 볼 땐 이렇게 해요. 근데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거를 공부했으면 여기에 맞춰 얘기해주고 또 이걸 따지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해주는데
근데 내가 혼자서 이게 원래 학설인데 따지자 귀찮은 이유가 제가 직업이 무슨 사주 철학관 하는 것도 아니고 호흡장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지 내 기준은 스스로는 이거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날도 바뀌는 기준이 각도다. 근데 각도가 사주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절기 있지요. 자, 일이 바뀌면은 지금 금방 하듯이 시도 정확히 나와요. 각도. 그럼 여기에 바뀌는 기준은 자시를 기준으로 바뀌고 요 시는 2시, 3시가 아니고 분명히 자시, 축시라는 바뀌겠죠. 그 다음에 월이 나오면 요 월도 바뀌는 기준이 절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12절기를 다 외우려고 해요. 하나, 둘 막 외워서. 근데 이거 외우다 보면은 사주 공부하기가 상당히 지겨워져요. 하나, 둘 하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지. 요새는 컴퓨터로 다 되거든요, 이 자체가. 근데 이걸 가지고 외우세요 하다 보면 숨 막히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세요? 올해가 뭐 2005년이죠? 뭐 한 3월 한 30일 됐다 치자고요. 지금 막 축시다. 이렇게 지금은 표현하죠? 아니, 지금은 축시도 아니죠. 뭐 대충 뭐 한 2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을 한 시점이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이거 해봤자 불과 한 70년도 안 됐어요. 70년도 안 된 시대에 벌써 우리는 이게 이제 아주 머리가 박혀 있는 거죠. 1919년에는 우리는 분명히 기민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미 독립선언도 이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1919란 개념이 또 혼란스럽고 그냥 기민년 또 먼 시대에는 임진왜란 할 때 임진을 쓰죠 이렇게. 그 이런 거에 참 습관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숫자가 들어와서 우리는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게. 또 하나 볼까요? 뭐 이모군란 할 때 그냥 이렇게 이모군란이라고 쓰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모군란하고 하지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안 따졌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갑신정면 이렇게 갑신을 따지게 돼요. 근데 시대가 막 흐르다 보니까 6.25 동란 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을 볼 때는 갑을병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이 1번 갑 이렇게 돼 있고 2번 지금은 이제 한글로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지. 갑, 을, 병, 정, 고르죠. 그 다음에 모든 법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고 병한테 사기를 치고 이런 말들이요. 근데 아직은 모든 법서에도 갑을 병정이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거의 다가 이렇게 되어 온 거죠. 근데 운전면허 시험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근데 누가 공부한다길래 과거에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도 갑을병정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자로 안 써 있고 그냥 이렇게 한글로 갑을병정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요새는 이제 바뀌었죠. 그냥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바뀐 게 또 뭐 가나다라. 그러니까 갑을병정이라는 자체가 원래 우리한테 쭉 내려오던 건데 어느 순간 가나다라 바뀌고 요즘 바뀌어서 이제 1, 2, 3, 4. 또 바뀌었어요. 요새는 또 뭐 A, B, C, D, E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 B, C, D, E가 참 친밀하듯이 불과 70년 전만 해도 갑을병정이 너무 친밀했죠. 그 시대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죠. 올해가 원숭이 작년에 원숭이였죠. 올해가 닭띠해. 사실은 이제 뭐 닭띠해, 원숭이해, 쥐띠 이런 말들은 거의 다가 사주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당사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사주가 우리한테는 오랫동안 쫙 흘러온 거죠. 원래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는데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올해가 을류년이다. 원래 이게 맞지. 여기 임진왜란에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닭띠, 원숭이 이렇게 방송국에 쓴다면은 임진왜란도 교과서에 있었을까 아마요. 용띠해에 일본서 침범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닭띠니 원숭이띠니 이런 말 언제 나왔냐? 여기 일제시대 때 들어온 얘기들이에요. 우리 분명히 과거에는 임진왜란 이렇게 말을 했지 용띠해에 침범하여 이런 말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가 어느 순간에 일본식 문화가 되면서 2차 전개를 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가요.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처음에 학교 가면 이제 이거 배우잖아. 1, 2, 3, 4. 뭐 1, 2, 3, 4 배우고. 근데 과거 책을 이래 보면요. 고대 문헌을 보다 보면은 1, 2, 3, 4 이런 거 없어요. 거의 다가 갑이 나오고 그다음 을 나오고 병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미리 봐왔으면은 이 숫자보다는 더 친밀할 거예요. 자, 과거 현재 우리가 공부할 때 1은 하나고 2는 얘보다 하나 더 크다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숫자라고. 근데 분명히 1.5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애들이 공부하는 게 대부분 아주 간단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순서로 또 외워요, 어릴 때. 근데 이 속에는 많은 게 있죠. 여기에는 숫자라는 개념밖에는 없어요. 숫자의 크기, 아니면 작기, 일단 순서, 어떤 배열 문제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는 많이 있어요. 색도 있고, 방향이 있고,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건강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럼 순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해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요 자체가 이제 그 문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한자 잘 모르고 과거에 공부 못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용으로 쓰기에는 이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거기다가 이걸 쓰고 여기 머리에 박히다 보니까 과거 문화는 아예 그냥 어려워하고 엎어버리죠. 근데 사람들이 A, B, C, D는 금방 외워요. 요거는 요새는 뭐 유치원생도 다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유치원생이 이걸 외우는데 갑부터 해서 개까지 10개를 쓰면요. 머리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남의 나라 어인가? 이게 남의 나라 어도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에서 이거를 만들었냐, 이 한자가? 아니에요. 사주라는 거는 실제 만들어진 유래가 따지고 보면 춘하, 추동을 아주 중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주 중시한다고요. 그럼 따지면 열대 지방에서는 사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매일 더우니까. 겨울도 없잖아요. 매일 여름인데. 그럼 이게 춘하, 추동이 정확히 있는 계절은 한반도 띠를 형성으로 쭉 가면 돼요. 그럼 거의 동북아시아 쪽이에요. 저기 어디야? 상해 쪽 가면요. 춘하, 추동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거의 북쪽인데 이게 만들어진 시대는 거의 고조선 시대가 중국 위를 다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가 어디서 나갔느냐? 남방 문화가 아니고 북방 문화죠. 북방 문화는 우리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 숫자라는 개념도 이게 숫자일 수도 있고 기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나가게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시계가 나온 시점, 뭐 해시계도 나왔겠지만 현재 전자과학으로 만드는 시계도 항상 60초 단위예요. 이건 내가 지난 강의에 했지만 60초가 돼야지만 1분 넘어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10개하고 지지를 12개 합해서 나오는 60갑자가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시계에서 60초 단위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원리가 더 먼저인데 이게 현재를 대부분 대체하고 있는 거죠. 아마 시대가 좀 아니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11.6 이렇게 알고 있고 뭐 12.12 이렇게 알고 있어요. 4.19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되게 평면적이죠. 12등날 뭐 했냐? 그냥 외워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2.12에 뭐 했냐? 외우고. 4.19 때 뭐 듣고 외워요. 그 다음에 5.18 그냥 외워요. 만약에 이것이 과거같이 임진왜란은 이렇게 써 있었으면요. 아, 이렇게 나타나던 해는 뭔가 변화가 있구나. 두 번째, 임오군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어떠한 또 변화가 있구나.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생겼으면 그때, 아, 이게 이러한 구조구나 하고 어떤 공간을 같이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러면 딱 평면이에요. 그냥 외워야 돼요. 12.6대 뭐 했냐 하고 애들한테 물으면요. 12.6대 누가 총을 쐈대요. 그러고 12.12 뭐 했냐 총 쐈대요. 이때는 뭐 하고 데모해서 막 하도 혁명을 했대요. 이렇게 말을 하고 평면만 다 볼 뿐이죠. 평면 이외의 공간적인 의미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올해 무슨 일이 터지면 올해는 을년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아마 이제 그 관계에 붙여 있는 분들이 대본 그릴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여튼 아라비아 숫자가 지금은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거를 지배하는데 요때 생겼으면 임진이라는 때, 아, 언젠가 임진이 오면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게 되죠. 그럼 역사서를 보더라도 좀 더 밝아져요. 근데 요새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 보면은, 임진왜란 이러면서 임진을 외우고 연도를 외워요. 요때 뭐 일어났는가. 근데 그게 참 교육에서 문제 있는 게 임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사람이 연도를 외우는데 중시 않아요. 근데 시험에는, 보통 학생들 시험에는 임진왜란이 몇 년에 생겼냐라고,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숫자를 내요. 반대로 1400 몇 년도에 생긴 왜란이 뭐냐? 임진 이러면 맞겠죠. 반대로 됐어요. 그럼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도읍지를 바꿀 때도 무슨 뭔 총 난리가 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서울 가지고 옮기는 문제 막 싸우고. 이유가 뭐냐? 근거를 또 내세워요. 근데 사실은 이 수도를 바꾸는 문제 가지고는 과거부터 누가 뭐 말을 해요. 이거 옮기지 말자 뭐 하자. 근데 여기는 사실상 풍수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 풍수에 웬 수도 바꾸는 문제가 기입돼요. 그 정부가 할 일에 풍수 이론을 가지고 이걸 바꾸자 말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도시 바꿔서 잘 됐으면요. 또 도시 안 바꿔서 잘 됐다. 그거 없어요. 매일 싸우는 이론이에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핑계 잡고 따지고. 근데 따질 거면 기왕이면 좀 이거 좀 쓰지 안 쓰잖아요. 모든 기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평면적이죠.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기호에 대해서 좀 친해야 돼요. 근데 저 기호가 친해지면은 좀 새롭게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제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뭐 갑신이다 아니면 과거에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은 그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자기가 조금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며칠 이르면 모르죠. 지금 달력에 오늘이 며칠이죠? 하여튼 한 9일 하면은 이 밑에 써 있는 게 과거에는 써 있었단 말이죠. 병 이렇게 써 있는데 요새 이렇게 써 있는 달력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절기별로 하는 거예요. 각각 15도를 참 중요시한다. 15도별로 우리는 추나 추동이 오면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주 중시하면서 농사를 질 때에 각도를 중시하니까 언제 뭐를 심고 언제 뭐를 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참 정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에 날씨가 풀려도 안 심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었다가 며칠 있다가 갑자기 잘못될까 봐 안 심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지나면 심어요. 그리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설이 올 것 같은 전날에 미리 다 채취를 하지요. 근데 양이 이제 어떤 서양식 방법,
날씨에 기준이 없는 방법, 걔네들은 맨날 천문대라는 거, 매일 발표. 거기에 따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설이 안 온다는 설이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고대 천문학이 현재보다 못한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거의 농경문화에서 온 게 이런 거예요. 철대, 열대 지방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조선에서 다 크잖아요. 이 전체 이쯤에서 나온 문화가 사주라는 문화지, 어떤 갑자, 을축 다 나오듯이요. 여기 아래에서 나와 있는 문화는 아니다. 여기는 매년 심어요. 베트남 가면요, 겨울도 심어요. 겨울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기 북쪽 가잖아요. 아주 추운데 러시아 쪽. 여기 가면 매일 추우니까 뭘 심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쪽 문화가 거의 사상적으로 음양 오행에 대한 원리가 여기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 되면 농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아주 중시하자.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 둘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한 100년 지나면 이쪽이 더워진대요. 그래서 갈수록. 그러면 이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 시대 만들 때 적도 이남은 안 만들었어요. 여기가 봄이면 여긴 가을이죠. 이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요. 호주 사람은 사주 어떻게 합니까? 하고.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 근데 아는 분이 호주에서 살다가 아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4월 며칠에 했는데, 나도 듣고 보니까 호주, 나도 적도 이남은 안 봐봤는데. 그럼 적도 이남의 달력이 또 나와야 되겠죠. 만세력이.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적도 이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주가 거의 같지만은 원리대로 풀면 대부분 맞겠지요. 근데 이 이하에 가면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과거에 한 2년 전쯤에 제가 이 적도 이남 만세력을 만들까 하다가 안 한 이유가, 호주의 인구도 별로 없고 뉴질랜드도 별로 없고 저기 남미 쪽에는 또 사주와 무관하고 멀고 또 아프리카도 많잖아요. 아유, 거긴 안 만들겠다고 아예 안 만들었죠. 그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그냥 사는 게 편하겠죠. 숫자로 볼 때 1, 2, 3, 4하고 이렇게 하나 둘 배워두면 좀 편해요. 근데 이거 5개를 이렇게 쓰시고요, 4를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세요. 이게 편한 이유가 나중에 무슨 합 배우고 할 때 아주 편해요. 그럼 5개 배치됐겠죠?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자축인묘가 오겠죠? 음양,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면 10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10개가 나오고, 요거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잖아요. 이렇게요. 한 달에 12번 돈대요. 또 하루에도 삥 돌겠죠. 하루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 사주는 여기 10개와 여기 12개의 글자만 알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풀어갈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한자만 할까봐 머리 아파하는데, 실제는 요거하고 요것만 잘 알면 잘 풀어가요. 오히려 어려운 한자를 내가 다 풀어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근데 핵심은 이게 쥐띠다, 소띠다 이런 말을 아시면은 더 공부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냥 자고 축이고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소띠나 무슨 개띠나 이런 말들은 당사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모르고 보는 게 제일 편하죠. 제가 다음 강의에 할 수 있는 얘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얘하고 얘는 합이다. 이건 뭔 뜻인가 하면 처음에는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얘하고 얘는 합이고, 그 다음 거하고 맨 끝이 합이고, 또 얘하고 얘가 합이고, 얘하고 이렇게 가서 합이 돼 간다. 맨 끝과 끝이 이렇게요. 그거 하나 이론하고, 두 번째, 삼화 외우실 때요, 외우시면은 머리가 아파요.
왜 합이 된다, 뭐 충이 된다 이러한 이론을 사주에서 많이 쓰는데요. 합이 뭔가, 충이 뭔가 하고 하면 원리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한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그 핵심은 각도에 그것도 자하고 묘하고 오하고 이렇게 유를 기준으로 각도인데 얘를 기준으로 과거에 하나, 둘, 셋, 네 개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이겠죠? 그럼 신하고 얘를 기준이니까 자가 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 진이 오겠죠. 그래서 신자진은 합한다. 근데 이게 분명히 넷이니까 네 개 차이죠. 두 번째는 또 얘를 기준 해보자고요. 과거에 하나, 둘, 셋, 넷 하면 해가 오겠죠. 해가 오고 그 다음에 묘가 오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면 미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 개 차이. 이렇게 쭉 나가면 가운데 이렇게 놓고요. 뭐 하나 빠졌나요? 유가 빠졌구나. 이렇게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정확히 각도 차이죠. 앞으로 4개, 뒤에 4개예요. 그러면 각자가 자, 요렇게 보면요. 여기 12개니까 3합의 차이도 4개씩 되면 딱 전부 다 4개겠죠? 진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면 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차이가 다 4개 차이예요. 요 4개 차이를 가지고 가운데다가 요 각도인 자하고 묘하고 이렇게 두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체를 3합 그래요. 3합이 되면 이게 뭔 의미냐? 이러한 차이죠. 사주에서는 저거를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약속 기호를 만들어내요. 산수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만들어내죠. 이것도 약속 기호예요. 왜 약속 기호냐? 물방울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하나 나와, 이게.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로 하자는 것은 약속 기호예요. 어떤 거 하나와 어떤 거 하나 합치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동시에 많아질 수도 있고요. 자, 물 얘기는 하나 합치면 하나 되겠죠? 반대로 H2하고 O 합치면 합쳐져 가지고 이게 또 많이 사라진단 말이죠. 짧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과는 무관하게 어떠한 약속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로 하자. 그 다음에 하나 빼기 하나는 0으로 하자. 이러한 어떤 약속 기호일 뿐이죠. 단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응용하면서 많이 쓰는 거죠. 실제 자연 현상은 이렇지 않은 게 많아요. 사람이 한 명과 한 명이 둘이 만나가지고 마음이 통한 사람끼리 혼자서는 80kg를 겨우 끄는데 둘이 합치면 그냥 160kg냐? 아니죠. 마음이 잘 맞으면요 240kg 끌 수 있고요. 마음 안 맞으면 60kg도 못 끌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 자연의 법칙과는 좀 다른 게 많지요. 그런 식으로 산수에서 이러한 약속 기호를 정해요. 그 식으로 사주에도 약속 기호가 많아요. 근데 그 변화가 다 저기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약속 기호를 정하자. 근데 내가 이거를 다음 시간에 미리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때 말씀드리다 보면 또 진도가 이해 안 나가요. 단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기준이 요 기준 해시계로 볼 때 대칭되는 구조를 잡아놓고 삼합을 정한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게 하고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아마 강의를 들으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 결혼할 때 뭐 띠 얘기 나오잖아요. 몇 년 차이냐 뭔 차이냐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것도 나오죠. 삼재 이론도 여기서 나와요. 삼재가 이거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띠, 그것도 띠예요. 띠하고 나쁜 해가 있으니까 언제 되면 들삼재가 있고 그 다음에 눌러 앉은 눌삼재 또 나가는 날삼재가 있다. 이게 미신이거든요. 당사주 이론을 가지고 사주 이론을 조금 차용해서 쓰는 이론이거든요. 그럼 삼재라는 건 인구 12명 모이면 3명이 삼재예요.
그럼 뭔 뜻이냐면 지금에 어디 고등학생이 있다. 한 삼재가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 다 삼재예요. 세상에 이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고쳐나가야 될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삼재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또 뭘 이렇게 종이 조각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든요. 자꾸 언제 어느 부턴가 미신적인 이론이 사주에 붙어 다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요. 좀 떨고 내지만 사주 명리학이 체면을 세우지 자꾸 묻어가면요. 이거 정말 같은 미신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거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삼재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원리를 설명해 줄 건데 다음부터 거의 들을 게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아마 처음부터 막 나가면 힘들 테니까 아주 쉽게 하나씩 해줄게요. 근데 거의 모든 원리는 여기에서 많이 와요. 그 다음에 해식이 하나 그려놓으면은 사실은 충이니 합이니 대부분 다 파악하기 쉬워요. 뭐 형, 파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사주를 이제 하나를 뽑잖아요. 연주 세우고. 근데 사주를 뽑는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죠. 그 달력을 우리가 원래 쓰던 언어로 바꾸자는 개념이죠. 잃어버린 걸 찾아서 다시 적자는 개념이지. 2005년 몇 월 며칠을 우리가 과거에 쓰던 단어로 한번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거 공부해야죠. 그래서 사주가 좀 더 과학적이고 좀 현대에 많이 보급되려면요. 최대한 미신적인 거 좀 떨고 가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현재 사주에서 알고 있는 미신적인 거 많잖아요. 거기를 하나둘 다 떨고 그걸 한두 번만 더 하면 대부분 떨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처음부터 사주 이론을 이제 내가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재미있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